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SG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수익을 높여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이월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데 사업 부분은 30여 개의 어트랙션과 플라워 가든 그리고 또 미니 동물원, 도심 속 눈썰 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테마파크 부분과 또 로이드 브랜드로 대표되는 주얼리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도 눈썰 매장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올해 계속해서 좀 소외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일단 10월 달에 1200원에서 저점을 찍고 11월 들어서 시장의 상승세 속에서 점차적으로 동사도 저점을 높여 나갔죠. 하지만 일단 그 지수 상승에 비해서 볼 때는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일단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탄력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시다시피 토스의 IPO와 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동사가 이렇게 상승하라는 모멘텀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그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회사 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랜드 월드의 경우에 토스의 지분 7.5% 정도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랜드 월드와 이랜드의 경우에 상호 출자 관계로 엮여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일단 그 토스의 상장 준비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일단 동사 토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가운데서 거래량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상승에 대한 탄력성들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단기 상승한 이후에 일단 그 눌림목 조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만은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재상승이 시도되겠죠. 물론 캔들상으로 윗꼬리가 비교적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알 수가 있다시피 매물에 대한 압박들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아직은 이 토스 IPO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들이 일단 여진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최근에 토스는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즉 RFP라고 하는데 이 입찰 제안서를 국내 주요 증권사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이런 그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그 입찰 제안서 RFP를 수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형 공모의 경우에 RFP 배포 이후에 최종적으로 주관사단이 구성이 되는데 비바리 퍼블리카의 경우에 일단 그 조만간 주관사단을 선정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IPO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도 있습니다. 토스의 경우에 핀테크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간편 송금 서비스 브랜드인 토스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의 계열사를 건드린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죠. 이 보험이라든가 결제 서비스, 증권, 인터넷 은행부터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든가 통신 서비스 시장까지 진출해서 현재 계열사만 17곳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토스의 지분 가치, 기업 가치는 8조에서 9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단 전문가별로 이 분석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매년 수조 원의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도 높지 않은 상태라 일단 이 디스카운트 요인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카운트 요인이 앞서도 언급을 했던 대로 여전히 적자가 수천억씩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점유율이 일단 뭐 아직까지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적자 기업도 상장 가능하지만 지난번에 그 파두에 대한 그 상장 전례에서도 상당히 좀 그 잡음이 많이 나왔던 데서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그 파두가 좀 그 매출이라든가 이익 측면에서 너무 동떨어진 그런 뭐 결과를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장 심사 과정이 좀 보다 까다로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토스의 누적 실적, 연결 기준으로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은 토스의 경우에 1조 정도가 이제 매출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1,800억 정도, 1,800억 정도 손실. 마이너스 1,800억이죠. 영업 손실을 보여줬고 순손실도 역시 뭐 1,800억 정도로 조금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지난해 연간 매출은 1조 한 2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한 2,500억 정도, 순손실은 3,7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연간으로도 이에 못지않은 그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보다 좀 더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가. 막대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장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단정을 하기 어렵다. 빨라도 상장 시점이 이 토스의 상장 시점은 빨라도 한 내년 말 아니면 2025년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상승은 뉴스플레이에 따른 일시적인 그동안 소외됐던 데 따른 반등이 시도되는 그런 과정 정도로서 해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음 내년 뭐 상반기 중에 상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말이나 빨라도 뭐 내후년 초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점. 이렇게 그 상장 시점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들이 일단 가만히 돼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이 토스의 상장에 대한 부분들, 토스 IPO에 대한 부분들의 경우에 일단 그 약효가 지속성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동사에게는 매출은 뭐 1,200~300억 정도 돼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데믹에 따른 뭐 테마파크 이용객의 다툼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얼리 부분의 판매가 부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다소 축소가 되기도 했었죠. 이 판관비 감소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적 측면에서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지난해는 뭐 영업이익이 146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만 확연하게 일단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57억 정도를 기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일단 특히나 동사에는 자본금이 1,400억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일단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주가가 일단 그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한 온라인 티켓 판매 등의 강화로 테마파크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크게 메리트를 느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유의미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기타 부분에서 나온 물량들을 개인들이 대거 받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일시적인 눌림목 조정을 거치다가 결국에 다시 재상승이 시도되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동사의 경우에 200주 이동평균선이죠. 200주 이동평균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 2,500원대입니다. 2,500원대. 이 2,500원에서 3,000원대 사이까지가 매물이 아주 두텁죠. 따라서 이러한 저항을 돌파하기는 아직은 쉽지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겠는데 일단은 2,000원대에서
2,200원대, 정고점이 2,150원이니까 2,200원대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2분의 1 정도는 팔아줘야 되겠죠. 나머지는 뭐 2,300원대에서 2,500원대 사이까지라도 진입을 한다라면 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뭐 시나리오가 나타났을 경우입니다만은 나머지 물량들도 이게 절반은 이런 가격대에서는 매도를 해줘야 되겠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면 2,300원에서 2,500원까지 상승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뭐 적절하게 이런 구간에서도 나머지 물량들을 매도를 해서 교체 매매에 나서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께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서 일단 반드시 확인을 해서 포트에 편입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현실화되어지면서 실적들이 대폭적으로 호전이 되어지는 이런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세력들이 강력한 매집과 함께 급등 랠리가 임박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채비율은 20%에 불과한 반면에 유보율의 경우는 2000% 정도로서 아주 뛰어난 그런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수익성도 우수하게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반도체 업황들이 일단 회복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들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와 함께 바이오 장비 쪽으로도 이미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됐었죠. 여기에다가 이전에 2차 전지라든가 로봇 등 이런 신성장 쪽 사업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내년도는 2차 전지 분야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 진행이 되면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는 지난해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지분 51%로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사업으로 다각화를 진행을 했었죠.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이런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 2차 전지 업체 지분을 수령했는데요. 관계사 함께 미국 2차 전지 업체 지분 30% 가까이를 취득을 하면서 2대주를 나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왜냐,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도 주목이 되고 있죠. 따라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인도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동수가 2대주를 나선 미국 2차 전지업체도 인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돼서 수주 모멘텀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내년에 매출과액이 최대치를 갱신하는 그런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상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동사의 경우에는 5,000원대로 치고를 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선이 확보가 됐었죠. 5,000원대에서 이번에도 역시 마지노선이 형성이 된 후에 상승세로 돌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거듭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대량거래, 수상한 대량거래가 수반이 됐었는데요. 이 거래량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박스권에서 흔들어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틀어서 세력들의 물량수로 담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대량거래가 수반이 되면 주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1차 매집이 진행이 됐다가 막 흔들어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완전히 틀어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 쓸어 담아서 물량들을 쓸어 담아서 2,000원대 있던 주가가 무려 28,000원까지 13배나 수직 상승을 했죠. 이때는 뭐 상당히 크게 흔들어댔는데 그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데 여기서는 현재 국면에서 박스권에서 털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하단에서는 제반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일단 나타나게 될 것이죠. 뭐 이런 모습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강력하게 하단에서 지선이 확보가 되고 있는 반면에 상방향에는 매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없다는 점은 세력들이 한번 작정을 하고 날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가파르게 급등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동사의 경우 이를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겠는데 포트에 기본적으로 일단 40에서 50% 비중으로 비중을 실어서 일단 담아두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5% 10%씩 이렇게 자신감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강력하게 바닥이 완전히 확인된 후 이제 상승 초동기에 진입을 했고 또 세력들의 움직임이 바닥권부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매집주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비중을 실어서 대응을 하겠다. 특히나 하락할 자리나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나 자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에 나서줘도 좋겠죠. 매수 가격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박스권 하단이 7,500원부터 매수를 하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7,4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11,0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는 만원대로 소폭 하향 채 다소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마지막 변동성을 거친 뒤에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됐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 아주 좋은 매수로 매수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여전히 7,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대는 8,000원 정도 주반이면 전혀 무리가 없겠죠. 목표 가격을 보게 되면은 15,000, 6,000원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가 나옵니다만 이런 가격대에서 매물에 대한 부담들이 크지 않은 편이죠. 따라서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런 가격대는 돌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15,000원에서 한번 호흡 조절은 거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2만원대 안착을 하면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동사의 경우는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로 활용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50%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 100%를 올리게 되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수익을 크게 안겨다 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는 그동안의 손실이 커서 계속 그 투자 실패를 해서 손실이 커서 절실하게 그야말로 원금 회복을 바라고 있는 분들, 이런 절실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바닥권부터 세력주로 매수를 해서 급등 랠리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문자만 하나 주시면 되는데요.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무료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에 대해서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잘 맞추면서 이렇게 계좌를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